저번 시간에 이어서 저번에 수능 리뷰를 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사탐에 관련해서 뭐 공부법이라던가 아니면 추천하는 선생님 또는 사탐을 선택하는 기준을 진짜 친구들이 많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조한이는 동화사랑 세계사를, 민준이는 윤사랑 세지, 그 다음에 서진이는 생윤이랑 전법, 그리고 희재는 사문이랑 생윤을 한 친구들이 나와 있는데 왜 상사를 선택하셨죠? 저는 원래 중2 때부터 역사교육과를 가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네네. 역사교육 쪽으로 생기부를 원래 다 맞춰서 계속 하고 있었죠. 근데 고2 때 틀었는데 그 전까지 해놓은 게 아까워서 그냥 동화사랑 세계사로 계속 원래 하는 걸로. 건데. 네, 동화사랑 세계사의 장단점을 하나만 얘기해 주신다면 하나씩? 일단 두 개 같이 했을 때 효과가 좋은 게 세계사에 중국사랑 일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동화사에도 겹치니까 그러면 세계사 할 때 중국사랑 일본사를 안 봐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할 거면, 그죠? 네.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시너지가 있다라는 거고. 단점이 있었을까요? 단점은 외워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암기량이 엄청 많다. 암기량이 많다라는 거고. 그 다음 민준이는 윤사랑 세지를 했는데 원래 보통 윤사를 하면은 생일을 하는 게 아닌가요? 이게 정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생윤 너무 윤리만 하면 재미없을 것 같아서 좀 다른 거 풀어보자 해서. 근데 저 친구는 원래 찐 문과라서 뭘 해도 알아서 잘했을 거지만 지루할 것 같아서 세지를 했다. 네. 위험한 발언을. 그렇죠. 세계지리는 어땠죠? 세계지리가 진짜 좋았어요. 네. 처음에만 좀 열심히 하고 나면 뒤에는 되게 수월해져가지고. 뭐 하나의 뭐 지도만 외우면 되나요? 지도는 기본 베이스고. 그냥 머리에 있어야 돼 그게? 네. 하나만 딱 이렇게 잘 해두면은 뒤로는 조금 더 수월한 공부가 되는 거고. 윤사는요? 윤사는 이제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어려워요. 윤사가 옛날 이제 저희 때는 윤리라고 불렸던, 그죠? 그 과목인 것 같은데 철학자나 이런 것들 그냥 암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윤리 1등급. 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오케이. 옛날이랑 많이 다를 것 같아. 옛날이 더 어려웠다 그랬는데. 옛날이 약간 윤사랑 생윤을 합쳐놓은 느낌이었어가지고 더 이제 공부량이 많은 걸로 알고 있긴 한데, 뭐 어쨌든 지금도 철학자 비교하거나 이런 건 다 동일한 거죠. 근데 윤사가 이번 시험이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험장에서 느낌이 어땠나요? 제가 모의고사에서도 한 번도 윤사는 50이 나온 적이 없거든요. 근데 1은 계속 떴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윤사를 계속 봤는데 시험 전까지 딱 시험장에 들어와서 수능 시험지를 받았는데 그 제시문이나 보기 나온 선지가 다 처음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멘탈 나가고. 하지만 1등급을 받으셨죠. 네,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진이는 생윤이랑 전법. 이것도 이제 아까 같은 맥락으로 원래 생윤을 하면은 윤사를 했을 텐데 전법을 하신 이유는? 제가 원래 그 법을 전공하고 싶어 했고 그쵸. 거기에 관심이 많아서 그걸 선택했는데 일단 후회는 없어요. 윤리도 좋아하고 법도 좋아해서 전법도 재미있었나요? 너무 재밌었어요. 저 법과 정치 그거를 했었거든요. 저희 때는 사탐이 4개 중에 3개 선택이었어요. 그러니까 4개를 공부하고 3개를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거였는데 진짜 옛날 사람이네. 그래서 저도 법과 정치였나? 이름이 뭐였지? 아무튼 공부했었는데 어떤 한 사례를 보면 그 사례에서 이게 왜 얘 잘못이야? 약간 이런 것들이 되게 마음으로 공감할 수 없는 사건들이 많았어가지고 그거를 이해하는 게 좀 어려웠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괜찮았나요? 감정을 개입시켜서 공부는 맞아요. 안 하는 게 그냥 공감을 네. 형성해버리면은 이게 감정이 개입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것 같았어.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잘 하셨군요. 생윤은요? 생연은 일단 양이 너무 적어서 좋았고 공부하기에 네. 그리고 좀 쉬운 편이긴 해서 탐구 이번 수능도 괜찮았나요? 그건 아닌 거. 그건 아니었고. 네, 어쨌든 수능도 어려웠지만 공부량이 현저히 조금 더 적다라고 얘기하는 게 저도 이걸 공감하는 게 저희 이제 이과 친구가 이제 사탐을 하나 병행하려고 물어봤었던 기억이 있어요. 유모가 끝난 이후에. 그러니까 과탐 2개 중에 하나는 가져가는데 하나는 이제 과탐을 공부할 시간이 안 되니까 사탐으로 돌리겠다 약간 이런 마인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선택한 게 생윤이었고 그 친구가 한 달 만에 생윤을 끝내고 나서 쉬운데요? 라고 저한테 얘기하면서 부모대 1등급이 나왔던 기억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공부량이 조금 더 다른 영역 과목에 비해서는 적은 파트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 희재는 사문과 생윤 사문이 헬이었다고. 네. 그 정답률 3%짜리가 사문인가 이번에? 네. 맞아요. 사문을 선택하신 이유가 있나요?
일단 사문생윤이 수능 보는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약간 딱 제일 고정된 값이군요. 근데 사문이 어렵진 않았나요? 아까 친구들 말로는 사문 약간 도표나 표 이런 게 굉장히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그럼에도 끝까지 하신 이유는? 저는 고2 때 내신할 때 사문생윤을 이미 했었어서 그리고 점수도 되게 잘 나온 편이었어서 그냥 그대로 했어요. 아까워서. 그대로 하기로 해서 한 거고. 생윤은 따로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똑같나요 혹시 이유가? 동일한 맥락으로. 그래서 아마 우리 후배들이 이제 고민을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은 사탐을 어떻게 선택할 건가 또는 어떤 과목을 선택할 건가를 고민을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는 아마 내신 때 했던 과목, 그죠? 내신 때 했던 과목이 도움이 많이 될 거고, 그리고 우리 조한이나 서진이 친구를 보면은 좀 특이한 부분들을 선택을 하긴 했습니다. 근데 좀 특이한 과목들도 어떤 자신의 진로나 아니면 자신의 꿈 이런 거와 다 연관된 부분과 관련된 것들을 선택을 하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게 아니라면 이제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가장 선택자가 많은 사문이나 생윤 이런 식으로 묶어서 가는 게 제일 일반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여기에는 경제를 선택한 친구가 없기는 한데, 경제는 어떤 친구들이 하는 거죠? 저희 때는 사실 경제랑 정치라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윤리, 약간 이 세 과목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과목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경제를 많이 안 한다고. 혹시 주변에 경제하는 친구 있나요? 그냥 처음에 다 약간 경영, 경제 이쪽 생각하는 애들이 한번 골라보는 것 같긴 한데 끝까지 가는 친구는 별로 없더라고요. 경제를 선택하고 나중에 포기? 네, 중간에 되게 많이 돌려요? 돌렸어요. 혹시 주변에 있나요? 아예 없어요? 학원에? 없었어? 사탐 학원에도 없어요? 없어. 진짜? 경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군요. 네, 결론 경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각자가 선택한 과목들 그리고 왜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봤는데, 공부법이나 아니면 추천해 주실 만한 선생님이 있는지. 쌍사에는 어떤 선생님 인강을 들었죠? 저는 이다지쌤 쿼리를 탔는데 네. 근데 세계사가 3학년 때 있었거든요. 네. 과목이. 그래가지고 세계사는 솔직히 인강보다는 학교 선생님을 따라서 했던 것 같아요. 이다지 선생님의 수업을 들었었고, 근데 이제 학교에서의 그런 수업들이 더 도움이 좀 많이 됐다. 결국 이것도 내신이었던 거겠죠, 그죠? 민준이는 그 윤사, 세지 다 인강으로 돌렸나요? 네. 혹시 추천해 주실 만한 선생님이 있다면? 윤사는 이제 김종익 쌤 메가스터디. 메가스터디? 김종익 쌤이요. 김종희 쌤. 또 세지는요? 세진은 이제 무조건 이기상 쌤 거리 타야죠. 재밌으시더라고요. 네, 가끔 짤만 봐도 그냥 뭔가 얼굴에서 이미 재밌음이 느껴지는데, 혹시 이제 이 선생님이 워낙 유명하시니까 김종희 쌤도 유명하시지만 혹시 김종희 쌤의 그런 어떤 수업의 장점? 어필할 수 있는 부분? 솔직히 생윤에는 추천을 잘 안 해요. 김종익 쌤 수업이 워낙에 좀 어렵고 되게 구체적이고 자세한 데까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런 점이 윤사에서는 훨씬 더 좋은 잘 것 같아요. 맞은. 네. 그래서 생윤보다는 윤사 쪽으로 이제 추천을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서진이는 생윤과 정법이었는데 둘 다 인강을 들으셨나요? 생윤은 누굴 들으셨죠? 저는 이지영 선생님 개념이랑 포스텝이랑 이런 건 다 듣고 파이널까지 들은 다음에 김종익 선생님 파이널 모의고사도 풀긴 했어요. 어쨌든 파이널은 김종희 쌤이랑 같이 진행을 했었고, 정법은요? 최적 선생님이 이분도 이번에 이적하시지 않았나요? 그죠? 네, 메가에서 본 것 같은데. 잘 아시는 분이시군요. 최적 선생님의 장점이 있다면? 그냥 진짜 정치화법 하면 무조건 최적 선생님. 무조건 네. 그냥 이퀄 약간 최적 약간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정말 잘 하시는 선생님이신 것 보네요. 이정 선생님은 뭐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이제도 이재영 쌤을 들으셨나요? 듣진 않았고 저는 학원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 웬만한 쌤들 모의고사나 포스텝 같은 것도 다 돌리긴 했어요. 학원에서 모의고사나 이런 자료로 이제 접하는 부분이 있었구나. 학원이 관리가 엄청 빡센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그렇게 관리가 빡센 학원을 다니면서, 그러니까 학원과 인강을 또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학원을 선택하셨죠? 저 초반에는 임정원 쌤 쿼리를 타다가
근데 임정환 쌤을 제가 되게 재밌게 들어가지고 한 두세 번씩 듣고 노트 필기도 하고 막 복습도 계속 했는데 결과적으로 모의고사를 풀어보니까 별로 도움되는 게 없고 머리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혼자서 그냥 EBS 박범쌤, 사문은 박범쌤 듣고 생연은 강승희쌤 들었는데 그 오히려 그냥 돈 안 들고 EBS 들었던 게 더 남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부법이 오히려 이제 인강을 하는 것보다 혼자 하는 게 좀 더 잘 맞았었고 그래서 혼자 하는 거를 조금 더 확대시키기 위해서 학원을 선택을 했구나. 근데 학원 다니면서 많이 울었잖아요. 왜냐면 그 혼자서 인강 듣는 것보다 학원에 가면 인원수가 워낙 많아서 그리고 제가 다녔던 학원은 매일매일 시험을 봐서 칠판에다가 이제 성적대로 다 나열이 돼가지고 A그룹부터 F그룹까지 제 성적을 매일매일 공유를 했구나. 시각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아, 이 정도 해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도끼를 품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긴 그쵸. 했지만. 근데 이제 친구들이 잘 알아야 되는 건 자기 자신을 너무 믿지 마세요. 네, 다들 아마 공감하는 말일 거지만 저는 진짜 극상위권을 제외하고는 혼자 스스로 공부하는 건 진짜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인 일이고 성인이 다 돼서도 정말 동일한 얘기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을 너무 믿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 사탐 뭐 그냥 인강 들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공부를 좀 대충 하고 인강도 완강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무조건 이번 수능처럼 탐구 영역에서 뒤통수를 치게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도 마찬가지죠. 절대평가라고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안 하면 분명하게 다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저는 무조건 학원을 조금 더 추천을 드리고 관리를 받을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탐 공부를 하면서 탐구는 솔직히 이제 완벽하게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암기와 이해 중에 선택을 한다면? 역사라는 과목 특성상 둘 다 중요하긴 한데 네. 또 저는 일단 처음에 할 때는 흐름을 이해하고 전체적으로 보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암기 들어가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어쨌든 암기가 우선. 민준이는? 암기. 암기죠. 네. 서진이는? 저도 암기. 암기. 희재는? 전 이해인데. 이해인가요? 이해가 먼저다. 어떤 사문과 생문 중에 어떤 게 좀 더? 사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큰 틀을 잡고 그 안에서 좀 큰 틀 잡는 건 암기가 필요한데 네. 그 안에 있는 거는 그래도 조금 이해를 해야지 좀. 그러니까 어쨌든 디테일한 부분들은 이해할 부분이 더 많다라는 거죠. 아마 적용해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런 표 거 같은 것도 그렇고. 그렇겠네요. 그런 표나 그런 것들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암기보다는 이해를 베이스로 디테일한 부분은 당연히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래서 전체적으로 친구들은 이제 탐구를 암기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해 파트가 필요한 영역이 분명히 존재할 것 같습니다. 사문은 그런 영역이 될 것 같고 한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지를 하셨지만 윤사는 암기가 맞거든요. 네네 근데 지립 과목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해해야 할 네. 부분도 계속 어쨌든 그래프나 표 같은 걸 하고 예외도 되게 많아서 무조건 암기로 가면 아마 많이 틀릴 거예요. 이것도 어쨌든 이해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아마 어려운 문제들이 이번 수능에서 많이 출제가 됐었던 것 같고 사실 수능 리뷰를 우리가 찍기도 했지만 친구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다 토할 것 같았다. 이제 나오면서 너무 다리 힘이 풀렸다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했거든요. 동일했을 건데 탐구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이제 체력을 거의 다 소지를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 과목을 시험 볼 때 사탐이 엄청 어렵게 나왔단 말이죠. 과탐도 이번에 많이 굉장히 많고 이런 상황에서 혹시 문제를 풀면서 들었던 생각이나 아니면 어려운 문제를 접하면서 했던 생각들이 조금 있을까요? 근데 쌍사는 난이도가 괜찮았나요? 쌍사 그냥 사료 해석만 잘하면 다 풀리기 때문에 흐름이랑 사료 해석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기 때문에 그냥 얼마나 이 사료를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가. 마지막에 체력적으로 좀 힘든 부분은 없었나요? 저는 그날 컨디션 되게 괜찮았어요. 그래요? 수능날 컨디션 좋기 쉽지 않은데 민준이는? 윤사 너무 어려워가지고 저 친구들이 다 머리 약간 하얘지고. 근데 이제 윤사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는데 윤사를 보면서 큰일 났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요? 그쵸. 저것 때문에 최저 못 맞출 수도 있고. 그치. 최저를 맞췄어야 됐기 때문에, 그죠. 어려운 문제를 접했을 때 약간 어떤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윤사는? 최대한 아닌 것부터 지우고. 네.
제일 그래도 맞는 것 같은 걸 고르는 게 나아요. 그냥 없애서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 명씩 제거하면서 네. 그나마 가장 가까웠다라고 생각하는 애를 답으로 찍는 방법. 정보 괜찮았나요? 안 괜찮았는데, 그죠? 정보 풀 때도 좀 어려운 문제를 혹시 푸는 방법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노하우나? 일단 저는 탐구에서 이렇게 통수 맞을지는 전혀 예상을 못해서 그거를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가시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은 게 첫 번째 페이지에서 아직도 기억나는 게 5번 문제에서 막혔거든요. 앞 처음 페이지에서. 네, 유형이라서 뭔가 여기서 당황을 하면 안 되는데 당황했다는 생각 때문에 시간을 조금 많이 지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를 하고 가시면 당황하지 않고 바로 넘기고 다른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선거 문제를 원래 한 10분 남겨두고 풀었어야 됐는데 5분 남겨두고 풀어서 거의 찍었거든요. 거의 찍다시피 들어갔구나. 이게 결국은 여러분이 참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후배분들이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수능이 어떤 과목이 어려울지 정말 알 수 없는 겁니다. 그죠? 이번에 영어도 어렵게 출제가 돼서 영어랑 탐구에서 최저를 맞추려고 했던 친구들은 대부분 다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최저를 못 맞추는 상황이 생겼고, 논술 시험장에 갔을 때 한 반에 그 정원이 있는데 그 정원이 안 되는, 그죠? 텅텅 비어있는 상황들을 다들 마주하고 왔을 건데 모든 과목을 다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3문 시험 문제 풀면서 울진 않으셨죠? 울진 않았어요. 3문 어려운 문제는 어떤 식으로 조금 더 푸는 게 좋을까요? 사실 3은 개념은 쉽긴 했는데 문제가 약간 저는 사설을 되게 많이 돌려봤잖아요. 네. 근데 사설을 풀 때마다 기출도 당연히 몇 년치를 계속 풀었는데 기출이랑 사설이랑은 내는 문제가 약간 다르잖아요. 문제 유형이. 그래서 사설을 풀 때도 이 정도까지는 안 나오겠지라고 약간 안도했던 게 오히려 좀 더 뒤통수를 맞지 않았나. 그런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됐나요? 네. 사설처럼 약간 한 번씩 더 꼬아서 냈던?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친구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사설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진중하게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사실 출제위원들이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사설도 같이 볼 겁니다. 그죠? 빼고 넓고 넣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출만 준비해서는 요즘의 수능은 준비하기 어려운 시험이다 보니까 사설까지도 조금 더 도움을 받아야 되는 영역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후배분들에게 앞으로 사탐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해줄 말이 있으실까요? 모든 과목도 그렇고 무조건 어렵게 공부해야 될 것 같고 특히 쌍사 중에 하나나 두 개를 하신다면 일단 배경 지식이 많아야 돼요. 잡다한 그런 세계 역사적 지식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이제 그래야지 사료에서 힌트가 안 보일 때 의외의 부분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배경 지식이 많으신 분이라면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배경 지식이 어쨌든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죠? 우리 민준이는 탐 공부 이렇게 무시 안 하고 되게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죠? 어느 과목도 무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진짜로. 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서진이 저도 같은 생각이어서 열심히 하세요. 진짜로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이거는 진짜 다 선배들이 동일하게 생각하는 부분이고, 희재는 해줄 얘기가 있을까요? 저도 같은 생각이라. 네, 탐구는 정말 여러분 언제 어떻게 뒤통수를 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주요 과목이 중요하겠지만 탐구도 잘 준비를 해서 더 좋은 수능 점수를 받으셨으면 좋겠고, 아무튼 앞으로 1년 과정에 있어서 당신들이 더 준비를 잘 해서 좋은 수능의 점수를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배들을 모셔놓고 사탐에 대한 얘기를 쭉 해봤는데, 사탐을 선택하는 어떤 기준이라던가 그 다음에 공부법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친구들한테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네요. 끝!